오늘은 무겁지 않게 가볍게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 시절 우리 동네에서 벌어졌던 소소한 해프닝들, 웃음과 해악이 담긴 생활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은 빠른 세상에서 잠시나마 옛 추억 속으로 떠나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가볼까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던 닭과 아버지.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 집에는 유난히 성격이 급한 수탉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이 수탉이 참 독특했습니다. 보통 닭들은 해뜰 무렵에 울기 마련인데 이놈은 새벽 2시만 되면 벌써 목청껏 울어대는 거였어요. 꼬끼오오. 그러면 집주인 아버지가 잠에서 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야 이놈아,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뭘 울어? 속옷바람으로 마당에 나가서 호통을 치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소리치면 신기하게도 동네 다른 집 수탉들이 모두 따라서 울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꼬끼오 꼬끼오 꼬끼오. 마치 합창이라도 하는 듯 온 동네에 닭 울음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결국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깨고 말았죠. 김씨네 수탉 때문에 또 잠 못 자겠네. 처음엔 사람들이 투덜댔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김씨네 수탉이 일찍 깨워주니 농사일도 일찍 시작할 수 있어서 좋다. 역시 시골 사람들의 넉넉한 마음씨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재미있는 반응은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이고, 애비 닭이랑 사람이랑 닮아가네. 둘 다 성질이 급하다니까. 그러면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의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정리해주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죠. 그런데 몇 달 뒤에야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 바로 옆에 큰 시계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계가 매 시간 정각에 땡 소리를 내는데 새벽 2시에 2번 울리는 소리를 듣고 수탉이 아침인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이제 시계탑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계만 없으면 우리 닭이 얼마나 얌전할 텐데. 하지만 그 모습마저도 동네 사람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되었답니다. 장터에서의 풀빵 사건, 시골의 5일장. 그날만 되면 평소에 조용하던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부터 장돌뱅이들이 와서 좌판을 깔기 시작하고 할머니들은 앞치마 주머니에 동전을 넣고 나와서 흥정을 벌이곤 했지요. 그 떠들썩한 소리, 흥겨운 분위기가 온 동네를 축제 같은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도 한 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장터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선한 채소들을 고르느라 분주하셨고 아이는 그 사이 달콤한 풀빵 냄새에 이끌렸어요. 몰래 하나만. 아이는 용돈을 꺼내서 풀빵을 하나 샀습니다. 하얀 교복을 입고 있던 그 아이는 얼마나 맛있을까 하며 풀빵을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죠. 그런데 풀빵 속에 들어있던 빨간 팥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교복 앞섭에 빨간 팥이 쫙. 이 모습을 본 어머니가 돌아보시더니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니는 먹는 재주도 없구나. 그럴 거면 아예 장독대에 얼굴을 쳐박고 먹어라. 그런데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풀빵 파시는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얘가 참 순진하네. 자, 여기 물수건으로 닦아라. 그리고는 풀빵을 하나 더 주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이번엔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제맛을 모른다.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장터에서는 돈보다 정이 더 중요하단다. 그 할머니의 한마디는 어린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장터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정을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었던 거죠. 장터에서는 하루 종일 흥정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야, 이 배추 너무 비싸다. 반값에 줘. 아이고 할머니, 그럼 저희가 굶어 죽어요. 조금만 깎아드릴게요. 이런 실랑이가 계속되지만 실제로는 서로 정해진 가격이 있었어요. 그 흥정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였죠.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워낙 정이 많으셔서.
그리고는 서로 웃으며 거래를 마무리하곤 했답니다. 모내기철과 의사종철이. 여름철이 되면 온 동네가 하나가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내기철이었죠. 두레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품앗이로 서로 도와가며 농사를 지었어요. 새벽 5시쯤 되면 동네 어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논에 들어가서 모를 심고, 여자들은 새참을 준비하고, 아이들은 논두렁에서 놀면서 구경했죠. 그런데 그 동네에는 종철이라는 특별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찌나 장난기가 많은지 어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그날도 일꾼들이 새참 시간에 막걸리를 마시려고 하는데 종철이가 몰래 막걸리에 물을 섞어버린 거예요. 반 정도나 말이죠. 일꾼 아저씨들이 논두렁에 둘러앉아서 캬하고 한 모금 마시자마자 이상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맹맹하지? 막걸리가 아니라 미숫가루 같은데? 누가 여기에 물을 탔나?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결국 종철이가 들통이 났습니다. 어른들이 종철아, 네가 했지? 하고 묻자 이 녀석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어른들 건강 생각해서 일부러 도수를 낮춰드린 거예요. 술이 몸에 안 좋다잖아요. 정말 창의적인 변명이었죠. 어른들은 화를 낼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야, 종철아, 그럼 너는 의사냐? 그러자 종철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동네 의사입니다. 이 말에 모든 어른들이 배꼽을 잡고 웃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분이 말씀하셨죠. 종철이 너 나중에 정말 의사 되어야겠다. 이미 환자들 속 뒤집어 놓는 실력은 충분하니까. 그날 종철이는 벌로 논두렁 풀 뽑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워서 일꾼들이 일하면서도 계속 웃었어요. 덕분에 그날 모내기가 훨씬 즐거워졌죠. 그 이후로 종철이는 동네에서 의사 종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로 나중에 의대에 진학했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어쩌면 그날의 장난이 종철이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미식가 돼지의 모험. 시골집에서는 돼지를 키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들이 참 영리했어요. 사람의 표정과 기분까지 읽을 줄 아는 것 같았죠. 어느 집에서 키우던 돼지 한 마리는 특히나 눈치가 빨랐습니다. 밥 주는 시간이 되면 미리 알고 꿀꿀대며 기다리고,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좋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돼지가 동네에서 화제가 되는 대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마침 동네에서 잔치가 열렸는데 큰 가마솥에 돼지고기로 수육을 푹푹 삶고 있었거든요. 구수한 냄새가 온 동네에 퍼졌죠. 그런데 이 돼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울타리를 뚫고 나가서 그 잔치집으로 직진한 겁니다. 돼지는 마치 자기 집인 양 당당하게 잔치집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뚜껑에 코를 들이밀어서 푹 하고 밀어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뜨거운 김이 확 올라오면서 난리가 났어요. 잔치 준비를 하던 아낙네들이 깜짝 놀라서 국자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이놈아, 네가 네 식구 먹을 걸 뺏어 먹으러 오냐? 그 아낙네가 국자를 흔들면서 소리치자 돼지도 눈치를 챘는지 후다닥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그 돼지가 도망가면서도 자꾸 뒤돌아보는 거였어요. 마치 조금만 더 먹어볼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운 표정으로 말이죠. 결국 그 집 주인이 잔치집에 가서 사과하고 수육 한 덩어리를 사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집 아낙네가 오히려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돼지도 자기 동족이 맛있게 삶아지는 걸 보고 궁금했을 거예요. 그 뒤로 그 돼지는 동네에서 미식가 돼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미식가 되지 않았나? 이놈이 와야 진짜 맛있다고 인증하는 건데. 돼지 한 마리가 동네의 마스코트가 된 셈이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답니다. 여름밤의 허풍대회. 시골의 여름밤, 그 시절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위가 심하면 집 안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해가 지면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나와서
멍석을 깔고 밤을 보냈어요. 어른들은 막걸리 한 사발에 시원한 수박 한 조각씩 먹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아이들은 반딧불이를 쫓아다니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름밤에 빠질 수 없는 재미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동네 어르신들의 허풍대회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점점 이야기가 커져가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논두렁에서 맨손으로 뱀을 잡았다니까. 이렇게 시작되면 다른 분이 맞받아치죠. 그 정도는 나도 해봤지. 나는 맨손으로 개울에서 메기를 잡았어. 그러면 또 다른 분이 더 큰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그런 건 다 애들 장난이야. 나는 호랑이를 보고도 안 도망갔다. 이쯤 되면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낙네들이 참지 못하고 핀잔을 주기 시작해요. 허허, 그 얘기 이제 100번째다. 작년에는 뱀이었는데, 올해는 호랑이네. 내년에는 용이라도 잡으셨다고 하실 건가? 그럼 어르신들이 더 큰 소리로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야야, 이 여편네들아. 남자의 로망을 모르는구나. 사실 모두들 그 이야기가 과장된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듣는 시간 자체를 즐기는 거였죠. 진실보다는 재미가 더 중요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밤이 더 깊어지면 할머니들이 나서셔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콩쥐 팥쥐, 흥부놀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아이들은 멍석에 누워서 쏟아질 듯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가끔 유성이 떨어지면 모두들 손을 모아 소원을 빌기도 했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었지만 사람들끼리 나누는 이야기와 웃음이 최고의 오락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던 것 같아요. 밤하늘의 별들이 증인이 되어 주었던 그 따뜻한 추억들. 지금 생각해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음을 담아. 이렇듯 옛 시절 우리네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웃음과 해악이 가득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던 성급한 수탉과 그를 나무라던 아버지, 장터에서 만난 따뜻한 할머니의 정, 모내기철 장난꾸러기, 종철이의 기발한 아이디어, 미식가가 된 돼지의 모험, 그리고 여름밤 별빛 아래서 펼쳐진 어르신들의 허풍대회까지. 그 시절에는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웃음과 정,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만큼은 넘쳐 흘렀어요. 작은 일에도 함께 웃고 서로의 실수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때로는 장난도 웃음으로 넘겨주었던 그런 마음들이 진짜 행복의 비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셨던 재미난 이야기들,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추억들, 가족들과 함께 웃었던 소소한 일상들.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고이 간직되어 있을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은 그런 추억들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우리 어릴 때는 말이야. 하면서 웃으면서 말이에요. 그 속에서 잊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입가에 잠시나마 미소를 머물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옛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또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추억의 이야기방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따뜻한 추억들로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